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비에 유리와 대리석이 조화를 이룬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이곳은 늘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26살 김유진은 오늘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레스토랑 안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그녀는 라비에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고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저녁 7시에 정 회장님이 오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 특히 와인 서빙할 때 온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강조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비에는 소위 말하는 VIP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곤 했어요. 테이블 위치부터 시작해 음식 제공 순서, 심지어 종업원의 태도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네, 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은 그런 분위기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바쁜 저녁 시간이 한창 진행되던 중 레스토랑 입구에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오래된 신발을 신은 채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선배 종업원 민우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손님, 저희 가게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비에는 예약 손님을 우선으로 했지만 자리가 남으면 현장에서도 손님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테이블이 몇 개나 비어 있었어요. 저 혹시 자리가 없나요? 조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일은 넘어 보이는 그분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오늘은 모두 예약이 차 있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민우의 태도를 번갈아 보며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괜찮아요. 저쪽에 자리 있잖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에 민우는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멋진 야경이 보이는 좋은 자리였죠. 그녀는 정중하게 의자를 빼드리고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다른 테이블도 챙기면서 틈틈이 할아버지를 살폈어요. 그는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 요리와 하우스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 팀장은 유진을 주방으로 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손님을 창가 자리에 앉혀? 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비어있는 자리였고 손님이니까 정상적으로 모셨을 뿐이에요. 우리 가게는 VIP 손님이 최우선이야. 저런 손님은 오히려 내쫓아야지. 매출도 얼마 안 될 텐데 자리만 차지하잖아.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유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대화는 늘 같은 결과로 끝났으니까요. 유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음식을 맛보며 가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유진에게 따뜻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덕분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네. 고맙네. 유진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적당한 팁을 발견했죠. 하지만 곧 박 팀장이 다시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유진 씨, 오늘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야. 우리 가게의 방침을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유진은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님을 친절히 대하는 게 잘못인가요? 문제는 내가 가게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 우리는 내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게 됐어. 해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박 팀장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야.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할 테니 서명해.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지 허름한 옷차림의 손님을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항변할 힘이 없었습니다. 라비에는 서울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경력은 그녀의 이력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레스토랑 업계의 현실이었죠. 이틀 후 이정우 할아버지는 다시 라비에를 찾았어요. 그는 지난번과 같은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접수대에 있던 종업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니, 예약은 안 했네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자리가 있던데. 종업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민우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모든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분명 레스토랑 안에는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죠. 지난번에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이 보이지 않는구먼. 어디 갔나?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듯 대답했어요. 아, 그 직원이요?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다가 잘렸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레스토랑 오너를 만나고 싶네. 약속을 잡아주게. 비서는 놀랐지만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작은 아파트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업계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고 문제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진 씨 맞으신가요? 라비의 레스토랑 본사 인사팀입니다.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라비에는 대형 외식 기업 소속이었지만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만. 라비에로 다시 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에 레스토랑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은 다시 라비에의 문을 열었어요. 평일 오후라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박 팀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다시 올 자리는 없어.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본사에서 오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본사에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무슨 소리야? 본사에서 그런 연락 없었어.
박 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속은 건가 싶어 당황했어요. 그때 레스토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량 세 대가 레스토랑 앞에 줄지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내렸고 이어서 두 번째 차의 문이 열렸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정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름한 차림이 아닌 품격 있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민우와 박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차에서는 라비에의 오너인 최 대표가 내렸어요. 저분이 대체 누구시죠? 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 직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그의 일행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최 대표가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시했던 손님이 바로 이 레스토랑을 포함해 대한민국 요식업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그룹을 소유한 이정우 회장님이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죠.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우는 그를 보지도 않고 곧장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 역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김유진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네. 정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를... 내가 찾아달라고 했네. 자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정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가끔 내 가게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닌다네. 손님으로 가장해서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지.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여기서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받은 건 단 한 번뿐이었다. 바로 김유진 씨 덕분이었지. 정우의 시선이 박 팀장과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는 단지 가게의 품위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VIP 고객을 우선시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었고, 박 팀장의 변명은 정호의 손짓에 멈췄습니다. 정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네. 그는 최 대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표는 즉시 이해했다는 듯 박 팀장과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두 분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인사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테니 사무실로 오세요. 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의하려 했지만 최 대표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은 듯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어요. 정우는 다시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김유진 씨, 내 레스토랑을 맡아줄 수 있겠나?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평범한 종업원이었던 자신에게 레스토랑 책임자 자리를 제안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에게요? 그렇네. 이제 내가 매니저야.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 필요하네. 손님을 겉모습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자네 같은 사람 말이야.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어요. 여기 매니저 사무실 열쇠네. 이제 자네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라비에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사무실 열쇠를 들고 있자니 어색했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이곳은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진은 자리에 앉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목록, 직원 명단, 메뉴 구성, 와인 리스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책임이 되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이 갑자기 상사가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축하드립니다. 서버 중 한 명인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뒤이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유진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진의 솔직한 태도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구상 중인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비에는 좋은 레스토랑이지만 모든 손님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VIP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거나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힌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물론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회의를 마친 후 유진은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홀, 와인 셀러. 모든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주방장을 만나 메뉴에 대해 의논했고 홀 직원들과 서비스 방식을 조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라비에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방침대로 모든 손님에게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유진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되었죠. 유진 씨, 요즘 손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일반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졌습니다. 지영이 보고서를 들고 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 참 좋은 소식이네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라비에를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유진은 아침부터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어요. 저녁 6시 정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비서와 수행원들이 함께였지만 분위기는 훨씬 편안했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유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잘 지냈나, 유진 씨? 그들은 특별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진은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 보고했어요. 정우는 주에 깊게 듣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를 선택한 것이 옳았군.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서비스업의 핵심이니까.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유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라비에의 지분 계약서네. 이제 자네도
이 레스토랑의 주인 중 한 명이야. 유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일어서며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어요. 내가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바닥의 미래야. 유진은 감격에 찬 눈으로 정우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레스토랑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우는 흐뭇하게 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들이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직원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비에는 이제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모든 손님이 환영받는 진정한 서비스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죠.